그리고 이제 필터 거는 법 제가 아까 알려드리겠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Alt AT는 필터 거는 법이에요. 필터 거는 거고, Shift E 제가 필터를 아까 만들었죠. 여기 지금 필터 아까 제가 노란색 색깔 색기준 필터에서 노란색만 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걸어놨는데, 이거 취소하고 싶을 때는 그냥 Alt AC를 누르면은 다 필터가 풀려버립니다. Alt AC도 자주 외워놓으시면은 자주 쓰이시니까 외워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엄청 자주 씁니다. 행삽입입니다. 행삽입 뭐냐면은 이 가로줄 있죠. 이 가로를 행이라고, 이 세로를 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로행을 추가하는 게 말 그대로 행삽입입니다. 행삽이 어떻게 하냐면은, Shift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 행이 다 드래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Shift 플러스 누르면은 행이 이렇게 삽입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된가요는 결국 컨트롤 Shift 플러스가 그 행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삽입인데, 정확히 셀 하나만 선택하고 이거 누르면은 셀이 삽입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눌렀을 때, 셀 하나만 눌렀을 때는 이제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아래로 밀기, 행 전체, 열 전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오고요. 그냥 Shift 스페이스 눌러서 행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행 전체가 삽입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 열 전체가 드래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플러스를 누르면은 열이 삽입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셀에서만 컨트롤 Shift 플러스 누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셀 하나만 추가할 수도 있고 열이나 행 전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Shift 스페이스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누른 겁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컨트롤 Shift 플러스를 누른 거는 이 플러스가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늘을 눌러야 플러스가 됩니다. 그냥 플러스만 누르면 늘이 나오고 Shift하고 늘을 눌러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에다가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되는 건데, 이 키보드가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는 Shift 는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Shift 자기 는을 누르면은 이게 추가되는 거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에다가 마이너스 누르면 없어져요. 마이너스는 Shift를 안 눌러도 되죠. 그냥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7번, 8번 해결이 됐고요. Alt 고정이 또 뭐냐면은 또 시트 하나 제가 추가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예를 들어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정보가 엄청 많아서 제가 봐야 되는 이 정보 열이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열 1번이 기준이 되는 열이라고 할게요. 이 기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그대로 쭉 기준을 보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틀 고정을 쓰는 거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틀 고정을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아무리 가도 이 열 1번에 대한 이 기준이 되는 정보는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 틀 고정은 꽤 자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PBC라고 해서 이제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하실 때 기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보면서 이 기준이 되는 정보에 대한 다른 이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때 틀 고정을 해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기준을 보면서 보니까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틀 고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수식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합계라고 할게요. 합계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위에 셀을 더하고 그 옆에 셀을 더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위에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2라고 하고, 옆에 셀은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수식 복사 Alt 2번으로 해놨죠.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요,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 그냥 수식이 진짜 그냥 위 더하기 오른쪽 더하기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근데 기준이 되는 이 2를 무조건 계속 2는 가져오고 2 플러스 그냥 오른쪽 셀을 수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절대 참조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M20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커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이 달러 표시가 보여줘요. 이 달러 표시가 절대 참조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값은 계속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컨트롤 C 해가지고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이 M20이라는 이 셀은 계속 가져오고 이 2는 계속 가져오고 이 오른쪽 더하는 수식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달러가 정확히 이제 절대 참조하는 정보인데 달러가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 영어 알파벳 앞에도 달러가 있고 숫자 20 앞에도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M을 절대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이 20을 또 절대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F4를 여러 번 한번 눌러보시면요. 처음에 눌렀을 때는 2개가 있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달러가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 이거 이제 여기 20행만 가져온다는 얘기고 M은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보살에 뭐 오른쪽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영어 알파벳이 바뀝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M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죠. 그럼 M은 좌우로 움직이든 위아래로 움직이든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20은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경우에 행은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절대 참조가 아예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참조라는 내용, 이거를 또 생각보다 자주 쓰시게 될 거거든요. 이것도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조서를 좀 보기 좋게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들입니다. 굵게는 컨트롤 저는 B를 많이 쓰는데 컨트롤 B 그러면 이 구가 지금 굵어졌다가 안 굵어졌다 하죠. 굵게는 여기 홈 탭에 가면은 여기 이거예요. 이걸 이제 컨트롤 B로 많이 합니다. 또는 컨트롤 E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컨트롤 2, 3, 4가 또 생각보다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그냥 2, 3, 4를 습관에 들이셔도 되고 컨트롤 B라고 하셔도 되고 이건 워드도 그렇고 아래 한글도 그렇고 컨트롤 B가 거의 어디든 굵게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B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울게는 컨트롤 3 누르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고 밑줄 일이 꽤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컨트롤 U를 많이 써요. 컨트롤 4를 누르셔도 되는데 컨트롤 U도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밑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U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소선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숫자 가운데, 그러니까 내용 가운데 쫙 취소선을 그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5번을 누르면은 여기 위에는 없어요. 위에는 안 보이는데 컨트롤 5를 누르면은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집니다.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이게 줄 쫙 그리죠. 이게 취소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000원 단위 콤마 표시.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숫자가 지금 쓴 거 잘 모르겠죠. 이게 저희 이제 콤마가 없으면 이 단위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컨트롤이 아니라 Alt HK를 누르면은 이렇게 콤마가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은 123억 이게 바로 보이죠. 억 단위가 지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게 콤마가 찍히는 순간 이게 123억인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Alt HK는 외워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컨트롤 S 외우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F12 누르면은 바로 뜹니다. F12 누르시면 되고요. 인쇄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엑셀 인쇄가 처음에는 엄청 낯설거든요. 컨트롤 일단 P를 누르면은 인쇄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인쇄를 할 건데 어느 부분이 인쇄가 되는지 지금 이 엑셀 화면만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Alt H I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인쇄를 안 하는 영역인 거고요. 회색이 아닌 이 하얀색 부분은 지금 이제 인쇄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인쇄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위에 탭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는데 활용하시면은 인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찾으면서도 못 찾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는 없는데 컨트롤 P를 누르시면은 이제 인쇄되는 영역이 나오죠. 영역에서 이 화면을 가운데 놓고 싶어요. 근데 이 가운데 놓고 싶은데 가운데 놓는 기능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 여백을 가면은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가로, 세로, 주로 세로는 잘 안 넣죠. 가로를 가운데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이 화면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백은 이렇게 그래서 여백 설정하신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면은 딱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깔끔한 보고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트 이동이에요. 시트를 이제 여러 개 추가를 했는데
시트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매번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기보다는 컨트롤 업 다운을 이렇게 누르면은 시트 이거 하얀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컨트롤 업 다운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고, 또는 저는 이제 어떻게 요새 하고 있냐면은 좀 일반 마우스는 이제 그냥 좌측 클릭 우측 클릭밖에 없지만 조금 괜찮은 좀 클릭할 수 있는 단추가 많은 이제 마우스 쓰시게 되면은 이게 단추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 몇 개 더 있는 거에다가 컨트롤 업 다운을 마우스에다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이 마우스로 이 시트를 왔다 갔다 그냥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엄청 편해요. 네, 그건 꼭 한번 써보길 바랄게요.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식 따라가기가 이제 뭐냐면은 컨트롤하고 대괄호 이제 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수식이 걸려있는, 다른 셀을 갖고 오는 수식이 걸려있는 게 있죠. 그거를 매번 이제 Alt 2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시트에 있다고 할게요. 다른 시트에 있는 값을 이렇게 끌고 온다. 그러면은 시트 2에 24 셀을 가져왔네 하고 이것만 보고 시트 2를 가서 24 셀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대괄호 여는 걸 누르면은 바로 시트 이동도 되고 해당 그 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게 되니까 이 컨트롤 대괄호 여는 거 이거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거 제가 저기 기재는 안 해놨는데, 원래 처음 지금 보던, 제가 지금 8로 돌아왔죠. 이 화면 돌아왔죠. 이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컨트롤 대괄호 여는 거 가서 다시 F5 눌러서 이동으로 뜨거든. F5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대괄호 여는 거 그리고 F5 하고 엔터 치는 거, 이거를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딱 이 정도고요. 저는 회계사가 알려주는 엑셀 기본 강의라고 해가지고 1회차여서 좀 영상을 좀 짧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찍다 보니까 어떻게 영상이 길어지네요. 이게 또 영상 시간 맞추는 거 조금 실패를 했는데, 이건 뭐 편집으로 어떻게 잘 맞추도록 하고요. 네, 오늘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반응이 괜찮고 하면은 계속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